단순한 동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조와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짧고 간결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빠른 전개와 흥미로운 스토리가 집중력이 짧은 초등학생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쉽게 읽을 수가 있죠. 왜 이 책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고전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치 책류가 김은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꼭 읽어봐야 할 고전문학 2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오헨리의 오헨리 단편선입니다. 이 두 작품은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교훈도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담고 있는 책이라서요, 초등학생들이 읽어두면 너무너무 좋을 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책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고전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읽으시면 아마 책을 읽고 나서는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생각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오헨리의 오헨리 단편선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두 작품 모두 고전 중에 고전으로 어린이들이 읽기에도 적합하면서 어른들도 깊은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인데요. 왜 이 두 고전책을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추천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이 책은 동물들이 인간 주인한테 맞서서 혁명을 일으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단순한 동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적 풍자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이 각각 다른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고전이지만 이야기 속에서 흥미를 더 느끼기 쉽습니다. 동물농장은 권력의 부패와 독재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조와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동물들의 혁명과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서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아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돼요. 이 작품은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나폴레옹과 스노볼 같은 캐릭터들이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동물농장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책 속의 유명한 대사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이런 말들은 책을 읽는 아이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권력을 함부로 쓴다는 게 어떻게 이상적인 사회를 무너뜨리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각기 개성 넘치는 동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돼지 나폴레옹, 스노볼, 스킬러 등 다양한 동물 캐릭터는 아이들한테 재미와 함께 교훈도 같이 주는데요. 특히 나폴레옹과 스노볼의 대립은 권력 다툼의 복잡성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갈등을 통해서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고전책으로는요, 오헨리의 오헨리 단편선인데요. 이 책 역시 초등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이유가 가득한 작품입니다. 오헨리는 짧고 강력한 반전 결말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단편집이라서 짧은 길이의 문학 작품들이 들어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부담도 없고 문학적 감수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헨리 단편선은요, 짧고 간결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중력이 짧은 초등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가 있죠. 빠른 전개와 흥미로운 스토리가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몰입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한 번에 완독 가능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오헨리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반전 결말입니다. 마지막 잎새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작품은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독자들한테 감동을
감동을 주잖아요. 이런 반전 결말은 초등학생들한테는 결말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의 즐거움을 더욱 느끼게 해줄 거예요. 또 오헨리의 소설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내면서 사랑, 희생, 우정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중요성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헨리의 글은 풍부한 표현력과 생동감 있는 묘사가 돋보이는데요. 일상적인 소재에서 시작되지만 간결하고 또 독창적인 문체 덕분에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또 유머와 위트가 넘쳐서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장점은요, 다양한 어휘와 표현 방식을 접하면서 어휘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가 있어요. 오헨리의 단편 소설은 당시 미국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직업들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초등학생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또 체험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경찰과 찬송가에서는 노숙자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적 공감을 키울 수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고전책을 읽고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동물농장은요,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인데, 그래서 독서 토론 활동에 아주 적합한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몰아내려고 했을까? 라든가 스킬러는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아이와 가볍게 이야기해 보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기에도 좋은 책인데요. 아이들한테 동물농장의 결말을 다르게 써보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모두 평등하게 살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렇게 자신만의 결말을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의 구조와 캐릭터의 동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한 권의 책을 읽고도 정말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동물농장에는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명언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활동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좋은 책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고 읽은 다음에 한 번 더 내 기억 속에 담아두는 것만큼 중요한 독서는 없거든요. 두 번째 고전책 오헨리 단편서는요, 짧고 강력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각 단편 소설은 반전 결말과 교훈적인 메시지 덕분에 다양한 독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중간에 결말을 예측해 보는 것도 스토리의 전개를 이해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잎새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읽는 동안에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떨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예상에 맞는 결말인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 결말인지 책을 읽는 동안에도 호기심이 생기고요. 궁금해서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힘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반전 결말을 알게 되면 더 책이 재미있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헨리 단편 소설은 반전 결말이 특징이지만 이 책의 독서록을 쓸 때는요,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결말을 다르게 써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글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과 찬송가에서 노숙자가 체포되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결말을 상상해봐도 또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재미있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쓰다 보면요, 저절로 오헨리처럼 이런 반전 결말을 생각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작가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책의 추천 연령과 어떻게 읽는 게 좋은 책 읽기가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동물농장은 사회적 풍자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초등 고학년이 읽기에 적합합니다. 5, 6학년 학생들은 작품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이 책을 읽을 때 추천하는 방법은요. 절대 아이들 보고 빨리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동물농장은 빠르게 읽기보다는요. 각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나폴레옹과 스노볼의 갈등 장면이나 계명이 변하는 부분에서는요. 시간을 들여서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주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여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웬리 단편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고전 같지만요. 의외로 짧고 간결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초등 3, 4학년부터 9학년까지 읽기에도 괜찮아요. 어휘나 읽기 난이도는 조금 높지만 짧은 분량과 흥미로운 반전 결말 덕분에 비교적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오헨리 단편선의 단편을 읽을 때는요. 동물농장처럼 굳이 슬로우 리딩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중간중간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중간중간 이야기하면서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히려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기에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고전 독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독서예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느끼는 감동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매번 신간만 읽기보다는요. 올 겨울까지 이렇게 고전 2권 읽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